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틀째 폭우가 집중되면서 영서 지역에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시 복구를 마친 산비탈에서 또다시 토사가 쓸려 내려왔고 일부 관광지도 임시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북한강 수계댐들도 방류를 하며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서면의 한 도로, 퍼붓는 물줄기에 쓸려 내려온 흙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한계차로 통행을 막고 긴급 복구 공사를 펼쳤습니다. 이틀 전 150톤의 토사가 덮친 곳입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임시 방지망 밖으로 토사가 다시 흘러내린 겁니다. 이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똑같죠, 지금은. 도로 옆쪽 산 쪽이나 저기에 보면은 물을 흠뻑 먹고 있다고 보시면 위험성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철원 한탄강입니다. 누런 흙탕물이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지난밤 사이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수위가 평년의 2배까지 올랐습니다. 기암절벽을 따라 만든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결국 다음 달 5일까지 폐쇄됐습니다. 호우주의보 발령 시에 관광객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임시 폐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안전점검하고 나서 다시 재개방할 계획입니다. 산림지역도 위험합니다. 사흘 동안 최고 165mm의 비가 내린 철원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한강 수계댐도 수문을 열었습니다. 의암댐과 춘천댐은 초당 1000톤 이상의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폭우에 의암댐이 추가 방류를 시작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강촌 자전거도로도 이렇게 물에 잠겼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앞으로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잦은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도로 침하나 산사태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민선 8기 강원도정의 비전과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시된 10대 전략은 7기 도정에서 진행해오던 사업을 확장하는 선에 머물렀고 당선인의 공약 8개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폐기됐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의 비전은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입니다. 내년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목표와 10대 전략 134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별자치도와 미래산업, 물류, 교통 중심지를 선언했습니다. 또 춘천 그린데이터, 원주 반도체, 강릉 메타버스 등 지역별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10대 전략 대부분이 최문순 도정 사업과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인수위는 도정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예산과 또 인력을 들여서 추진해 왔던 것을 이거를 한순간에 뒤집는 것,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도지사 당선인의 공약 파기입니다. 새 도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공약 8개가 사라졌습니다. 파기된 대표 공약은 건강 100세 바우처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해마다 60만 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에다 정부의 협의 불가로 폐기됐습니다. 예비 엄마 수당 330만 원과 결혼 축하금 100만 원, 어빈 수당 70만 원 등 여러 복지 시책도 없앴습니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설립과 국립보훈병원 원주 유치도 정부 방침 변경을 이유로 제외시켰습니다. 이와 다르게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복지 공약도 있습니다. 육아 기본수당은 5세부터 10세까지 추가 지급합니다. 다만 4세까지 주던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줄입니다. 그래도 한 해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듭니다. 또 대학 졸업까지 해마다 200만 원을 줍니다. 한 달 소득이 512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만 강원도 17개 대학 입학생에 한정됩니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국은행 본점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는 중장기 공약으로 분류됐습니다.
당분간 법률 개정과 기반 마련에 집중합니다.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미 관련 법에 대한 개정 발의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의 공약 이행 계획은 앞으로 있을 조직 개편 이후 좀 더 다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오늘부터 제39대 강원도지사가 된 김진태 지사가 첫 일정으로 강원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을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춘천 우두산 충렬탑을 참배하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게 강원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9시쯤엔 춘천 강원도청으로 출근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 사무 인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별도의 취임식 없이 오는 8일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서 취임 인사를 올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 규제가 풀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 성수기도 다가오고 있어서 강원랜드 주변 상권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강원랜드 일대의 달라진 풍경을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인 정성군 사부급 일대가 어두컴컴해집니다. 숙박업소 곳곳에서 정막을 깨고 하나 둘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최근 2년간 보기 힘들었던 광경입니다. 카지노 입장객이 조금씩 늘면서 이곳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김은중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제 빚을 내서 직원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20년에 시작할 때는 뭐 손님이 한 분 들어올 때도 있고 아예 안 들어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개시 가동률을 한 60%, 70% 평일에. 그동안 한산했던 정성군 구안읍 일대 상권도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강원랜드 임직원과 손님들이 자주 찾는 구안읍 식당가입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주변 공영주차장이 가득 찰 정도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계속 답답했는데 그래도 밖에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지난 5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거의 풀리면서 카지노 입장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남짓 동안 강원랜드 카지노의 하루 입장객은 6천여 명. 코로나19 사태로 카지노 입장객이 제한됐던 1, 2년 전보다 최대 130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기에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는 리조트 방문객도 많이 늘어나 상황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뭐 2년 반, 코로나 이전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오시는 것 같고요. 근데 평일에는 좀 다소 이제 더디게 회복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저희가 전망 목표로 했던 어떤 매출 회복 거기에 좀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00년 카지노 개장 이후 가장 큰 위기를 겪었던 폐광 지역 상권이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영월문화재단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문화재단은 곧바로 신고당한 부서장을 직위 해제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영월군이 돌연 공문을 통해 직위 해제를 철회시켰습니다. 이후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0일 영월문화재단 고충처리센터에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타부서 간부 직원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신고자는 해당 간부의 직위 때문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충 담당관은 즉시 이 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리고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습니다. 공정한 조사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행위자에 대한 직위 해제를 요구했고 재단 이사장인 최명서 영월군수가 곧바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재단 내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정보를 또 알려줄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이런 또 2차 피해도 우려가 돼서 고충 상담을 개통 보고를 하면서 건의 자체를 직위 해제 건의까지도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열흘이 조금 넘어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직위 해제가 철회됐습니다. 재단을 관리하는 상급기관인 영월군의 관련 부서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해당 부서 과장이 먼저 전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재단에 말했고 재단 고충 담당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관련 의견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과장 정결로 보냈습니다. 결국 공문이 온 날 행위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철회됐습니다. 담당 과장의 공문 행위로 영월군수의 직위해제 결정이 번복된 셈입니다. 다른 거 다 제외하고 그 자체가 그냥 엄청난 공포인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저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서 고충 상담을 요청하고 조사를 요청했던 사람인데 그걸 다시 그 사람한테 줬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엄청난 공포인 거예요. 행위자의 직위가 유지될 경우 신고자나 주변 동료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위를 해제했다 철회한 것이 자칫 행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비춰져 오히려 신고자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행위자의 부재로 지역 축제 업무에 차질이 우려돼 직위 해제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는 입장입니다. 축제 관련돼서 뭐 결정도 해주고 이렇게 지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통화도 못하게 하고 아예도 해제를 그 괴롭힘 방지법은 건 몰랐어요. 몰랐는데 인사규정상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영월문화재단은 공정성 우려 때문에 최근 자체 조사 대신 타 지역 노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영월군이 출연기관에서 벌어진 고충 처리 문제에 개입해 절차를 흔들면서 공정성 훼손 논란과 함께 신고 여성의 2차 피해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도권 시설 지방 이전 정책 실패 발언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연대와 부산경실련 등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실패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수도권 위주의 성장 개발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강원도 기업들의 경영 실적과 전망이 3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6월 강원도 내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5월보다 15포인트 내린 67포인트를 기록했고 7월 전망지수도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응답이 45%를 기록했습니다.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7월 전망은 1포인트 오르면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은 빗길의 경우 2.1로 맑은 날 1.5보다 1.4배가 높았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새벽 시간대인 오전 4시부터 6시에 발생한 사고의 치사율이 6.4로 평균 대비 3배 이상이 높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모두 69,062건의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1,454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가 오늘부터 중소기업의 경영 조기 정상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급 상환 유예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자금 상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육성자금 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으로 경영 안정자금은 최대 6개월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 특수 목적 자금은 최대 6개월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일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교외 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한 아동에게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통화하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라며 등교를 하지 않는데 출석을 인정하라는 모순된 지침을 바꾸고 사회 안전망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척시가 철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 정기 시티 투어를 운영합니다. 삼척시는 KTX 강릉선, 동해선과 동해안 바다열차와 연계해 당일과 1박 2일 코스의 철도 여행 상품을 운영할 계획으로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관광 상품은 친환경 삼척 푸른바다 즐기기와 삼척 자연 즐기기 등 4개 코스이며 1박 2일 상품은 바다열차와 케이블카 등을 묶은 삼척 완전 정복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양양 종합 여객터미널이 신축되면서 양양군이 경기와 충청, 전라도 등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 신규 노선을 발굴합니다. 양양군은 다음 달부터 새로운 터미널을 운영함에 따라 신규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경기도 수원과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노선 신설을 운수사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양양터미널에서 운영되는 버스 노선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동서울, 인천, 북대구, 부산, 그리고 강릉과 춘천 등 7개 노선입니다. 춘천시가 국외 체류나 질병, 부상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자동차 의무보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면제는 현역 입영,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은 보험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하고 면제 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번호판을 차량 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국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올 하반기까지 연장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느끼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작했는데 양국은 아직 감면 혜택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최대 2일까지이고 이를 초과하면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원주 고속버스터미널 임시승강장 운영을 위한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안이 원주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지점에서 36m 거리에 이미 횡단보도가 있고 현재 2개 차로를 3개 차로로 나누면 택시 승하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또 임시승강장과 차고지 운영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는 부지 매입자와 합의해 당분간은 기존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완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연간 어획 한도를 배정받는 수산물이 확대되는 등 올 하반기 일부 해양수산 분야 정책들이 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와 대게 등 12개 어종에 적용하던 총 허용 어획량을 다음 달부터 갈치와 참조기까지 15개 어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